안녕하세요. 박선정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제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끝납니다. 저는 지금 중등 3학년 2셀 남자아이들 목자고요. 한 이제 초동천, 아름천 거쳐서 지금 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목장 모임에서 결론까지 해서 4가지 꼭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아마 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아마 정리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 내용대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말보다는 글로 하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목장 모임을 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아이들 위주로 합니다. 제가 안내는 하지만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하고 끝 기도는 아이들이 하고, 그 목적은 기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못하면 내용도 주고 해서 기도를 아이들이 시키고, 저희가 좀 특별하면 항상 저희는 박수를 쳐요. 셀러브레이션을. 그래서 오늘도 저희 반 찬민이가 생일이었는데, 찬민이는 과외가 간다고 학원 갔지만 찬민이 없을 때 저희가 박수 쳐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다음 제가 또 오늘 너희들이 잘해서 목자님이 출세해서 여기 나온다 그랬더니 애들이 박수를 막 쳐줬어요. 축하해요 막 이러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뭔가 거리를 만들어요. 박수 칠 거리를 만들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안내를 하고, 모임 나눔에서 좀 다른 게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면 다 얘기해줘요. 누구는 지금 아파서 배가 아파서 못 나오고, 누구는 예고 준비 때문에 못 나오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이들이 왜 못 나오는지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아파서 못 나오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얘는 지금 시험 봤는데 떨어져서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지 해서 아이들이랑 출석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끝기도는 아이들이 돌아가서 하고, 저희는 문 앞에서 하이파이브로 한 주를 승리하자고 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끝냅니다. 마지막은 출석 체크, 목장 보고서 앱으로 출석 체크까지 하는 게 저희 목장 모임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요. 새 친구 관리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새 친구가 아이들이 정착 과정이 중요한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오게 되면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제 언제 너는 시간이 되니? 우리 언제 밥 먹을까? 해서 전도해 온 친구하고 시작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이들 사진도 찍고, 이제 뭐 전화번호라 해서 엄마한테 전화 드려도 되니? 이러면 오케이 하면 전화 드리는 거고, 아이가 좀 그러면 좀 친해진 다음에 어머니한테 전화 드릴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신방을 통해서, 왜냐하면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고 지구촌교회는 어떤 식으로 목양을 하고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하고 식사 시간을 언제 가질 예정이고 왜 하고 집에는 언제 들어갈 거고 이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 어머님하고의 스킨십에서 저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전화 통화를 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랑 통화를 해보면 대강 아이들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의 신방 전화를 통해서 한 다음에 이제 단톡방으로 모실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셔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혼자 둘이서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회원회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공부나 신앙 얘기는 안 해요. 애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뭘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교우 관계를 보면 대강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파악하는데 되게 중요한 시간을 썼고, 또 하나는 아이하고 약속을 하는 게, 목자님이 하나님이 너가 나한테 맡겨줬을 때는 목자님이 약속 하나 해줄 게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 다음으로 너의 힘들고 아픈 거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목자님 사실 저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약속을 기억해서 하는 편이고, 저도 그 아이의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희 반에 새로운 친구들이 거의 정착을 많이 해서 잘하는 팁이면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삼각연대를 했지만 하나님 밑에 세 부서가 있는 거죠. 목자 부서, 엄마 부서, 담당 전도사님 부서. 이렇게 해서 가야지만 아이들이 삼각연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잘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단톡방을 2개를 운영해요. 목원하고 어머니 단톡방을 운영하는데, 단톡방이 내내 조용하다가 토요일 날 너네 올래 안 올래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저희 반에 김봉교 목자님이 항상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6시에 칼같이 올리시거든요. 그럼 저는 칼같이 6시 반에 우리 반 애들한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리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김도모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위한 날개새 스쿨이라는 걸 유튜브에 하셨는데 이게 딱 8분짜리예요. 근데 아이들이 틱톡이나 이런 데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길면 안 읽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8분이라서 제가 그 두 가지를 6시 반에 아이들한테 올려주고 어머니 방에도 올려줘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목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올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 밥 먹일 때 틀어주세요. 어머니도 들으세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듣고 계시다. 그래서 가끔 제가 숙제 검사를 어머니들한테 하거든요. 어저께는 뭐 하셨죠?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물어서 가끔 어머님들을 긴장하게 해드려서 어머님들 목양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 목양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읽은 책이나 중요한 자료들 같은 게 있으면 어머니들한테도 올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을 상강년대로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출결석 관리가 중요한데 출결석 관리 제가 사실은 MBTI가 TJ예요. 그래서 되게 계획적으로 하는 편인데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가 18 그러니까 제적 인원이 18명이고 평균 나오는 인원이 10명에서 12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험 때는 8명에서 10명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아이들을 개인톡으로 해요. 공지도 하지만 개인톡으로 토요일마다 10 몇 명을 하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얘를 했나 안 했나 이러면서 개인톡으로 해서 적어도 예배 전에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는지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2주 이상 사전 고지 없이 나온다고 하고 안 나온다면 바로 전화합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요? 왜 얘 안 나오냐고. 왜냐하면 어머니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전화를 해서 애들이 나오도록 하고 근데 믿음의 1세대는 사실 좀 힘들어요. 어머니랑 관계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전도해온 애를 들들 볶습니다. 왜 안 들고 오니?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온 애하고 같이 아이의 출결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5가지로 이원화를 시켰어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잘 나오는 애, 가끔 빠지는 애, 가끔 나오는 애, 톡으로 얘기는 되나? 계속 안 나오는 애, 연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애. 이 내용에 따라서 아이들의 출결 관리가 좀 달라져요. 잘 나오는 애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잘 나오다가 뭐 휴가 갔다거나 이러면 가끔 그때는 이제 개인톡으로 다음 주에 나올 거지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늦잠 자거나 이렇게 가끔 빠지는 애들은 제가 예배 드리자마자 걔한테 전화해요. 일어나라. 예배 올 시간이야. 미리 못 나 지각으로 안 나오는 거를 차단을 하고요. 아니면 어머니들한테 빨리 깨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연속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라버려요. 중간에서 잘라버리고 세 번째는 애들이 가끔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시험이나 학원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들들 볶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영영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 팁이라고 하면 저는 주일에 끝나고 얘들한테 전화를 다시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목장 모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너를 보고 싶어 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는 안 나오지만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애들한테 피드백을 다시 해줘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목자님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계속 버벅거리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해줘서 그 아이가 비록 내가 학원 때문에 안 나오지만 나는 여기에 소속이 돼 있고 그 정보에 대한 단절감을 안 느끼도록 그러니까 2번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니 안 나오니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는 게 세 번째 아이들이고 네 번째는 지금 우리도 예고 가느라고 애들이 한 몇 달째 빠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기다릴게. 잘 공부하고 화이팅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의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겐톡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편안해하면서 우리 목자님이 날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하고 다섯 번째는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니한테도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도한 친구들을 통해서 목자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아이가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여기도 아시지만 제일 힘든 게 시험 전이나 뭔가 겹쳐서 계속 안 나오거나 그다음 수련회 때가 사실 출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때는 목장 모임 시간을 줄여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게 할까봐 목장 모임은 5분에서 10분 공지사항만 하고 가능하면 집에 빨리 보내는 걸로 해요. 아니면 목자님 학원 때문에 학자만 나오면 그래 학원은 몇 시에 가야 되지? 1시 반이요. 그래 그럼 예배만 나왔다 가. 목장 모임은 안 나와도 돼 해서 애들을
어쨌든 나왔다 찍고 가는 한이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어머니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휴일이나 연휴가 겹치면 애들이 늘 안 나오는 습관이 있으면 계속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사람은 다 나쁜 습관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그때 이벤트를 해요. 애들하고 뭔가 즐거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너네가 나오면 진짜 재밌는 일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뭔가 기대를 갖고 나올 수 있는 뭔가를 그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친목 동호회도 중요하고 수련회에서 2박 3일 동안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수련회 날짜가 나오자마자 어머니 단톡방에 이때 휴가 잡으면 안 되십니다. 이때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몇 달 전부터 공지를 해서 핑계를 못 대도록 아예 차단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전도 대상을 꼭 11월에 블레싱 때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 원래 가고 싶었던 친구들, 친한 친구들 있지? 데리고 와. 그다음에 타교인인데 수련회 못하고 있는 친구들 데리고 와.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 그럼 같이 가면 재밌을까? 이렇게 해서 그때 블레싱도 하고 애들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18명이 갔어요. 수련회가 우리 반에서. 그래서 그렇게 갔고 또 하나는 이거 약간 좀 애들을 속이는 건 아니지만 얘 B가 가야지 A가 간다고 하네. 너 어떡하니? 네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A한테 가서는 A야 B가 너가 가야 돼. 그래 애들이 부담감을 갖거든요. 내가 가야 애들이 가는. 너 인기 짱이야. 이러면 애들이 그런가? 이러면서 가야 된다는 분위기를 막 해서 애들이 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조정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어머니들이 학원 이러면 어머니들이 저 어머니를 좀 설득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또 괴롭혀서 어머니가 어머니를 설득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보통은 방학 때 하니까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새 학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그냥 애들 어떻게 학기를 맞이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런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수련회를 가도록 전략을 짭니다. 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저희는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 아픈 얘기, 부모님 아픈 얘기, 별 얘기를 우리는 다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팀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못 나와도 스피커폰이나 핸드폰으로 같이 해요. 켜놓고 야 너 어디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같이 그래도 목장 모이면 같이 하려고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거 엔터하면 나오나요? 영상? 한번 엔터 좀 이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저희 반에 준이라고 있어요. 원래 수련회 같이 가고 싶었는데 면접 때문에 못 와서 준이야 면접 잘 봐 화이팅 이래서 영상 찍어서 준이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뭐가 있냐면 준이는 못 나오지만 목자님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그만할까요? 저기 써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한이도 지금 예고 때문에 못 나오지만 끝나고 나서 보내는 거예요. 야 이한아 너가 너무 보고 싶어해 애들이. 그래서 우리 응원하고 기도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고 나와 이렇게 해서 주면 아이들이 나는 한 팀이지 우리 반은 한 팀이야 이런 걸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 다음 장. 어머니도 한 팀이에요. 저희는 어머니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수련회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자들이 돌아가서 기도할 때 제 시간에 어머니들한테 같이 기도하게 하면 아침에 제가 지금 기도 타임이라서 올립니다 하면 어머님들도 여기에 기도를 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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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달아주세요. 그러면 어머님도 수련회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돌아가면서 예배 안내하잖아요. 뭐 대표 기도도 하고 이럴 때 어머니들한테도 알려드려요. 아예 와서 버벅거리게 하지 마시고 가서 성경책 읽고 준비해서 갖고 오게 하세요. 이러면 어머니가 얘가 지금 떨리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준비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바로 피드백을 해줘요. 끝나고 나면 너무 잘했어요. 대표 기도를 너무 훌륭하게 했고 뭐하고 이러면 어머님이 제가 준비시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빠르게 피드백하고 칭찬을 하면 어머니도 어떤 그런 예배 안내에 자기도 뭐라 그럴까 인벌브가 되고 아이한테 한 번 더 칭찬을 하니까 아이도 교회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 되거든요. 어머니를 가급적이면 참여시켜라.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목자님들이 덜 힘들어요. 어머니들도 한 팀인 거예요. 애들만 한 팀이 아니고 엄마도 한 팀, 전도사님도 한 팀, 목자도 한 팀. 삼각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같이 잘 놀러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해보고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 시험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스트레스 풀려고 갔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수련회 가서 놀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가 뭐 안 하면 안 되지 않겠니? 이래서 애들 괴롭혀가지고 연습시켜서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추억을 쌓는다면 굉장히 친밀감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목자 아까 많이 사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주긴 하지만 늘 사주진 않아요. 시험 끝나고 출석이 저조할 때 아니면 수련회를 가야 할 임박한 상황일 때 그때 전략적으로 해서 이벤트 이름을 만들어요. 목자님이 쏜다. 수고했어 오늘도 얘들아.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이 아 내가 시험 끝났으니까 우리 목자님이 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구나. 그러면 목장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예배 끝나자마자 밖으로 바로 나가서 하늘도 보고 놀다가 떡볶이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래서 아이들을 위로를 많이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맨날 목장 모임을 교실에서 하면 조그만 교실에서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애들 끌고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면 애들도 지겨운데 맨날 똑같이 목장 모임 하라 그러면 걔네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 같고요. 저는 수련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는 친해질 기회가 없는데 수련회가 되면 애들이 친해지면 그 다음에는 서로 찾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어떻게 하냐면 되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수련회 4주부터 작당 모의 이벤트라는 걸 단톡방에 올려요. 작당 모의 1주, 작당 모의 2주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계속 업되게 만들어요. 근데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련회 가서 재밌게 놀까? 사실은 데리고 가야 목자님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기도하시고 프로그램 짠 것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안 갔는데 그 아이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당 모의를 하면 뭐 너네 뭐 하고 싶어? 이런 거 물어보면 별거 없어요. 뭐 할리갈리 하고 싶어요. 뭐 축구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라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라면도 참깨 라면에 짜파게티에 뭐 이러면 애들 거 다 원하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스프 뭐 과자는 뭐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은 뭔가 수련회를 간다는 그 기쁨도 있고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시간을 고조하게 돼요. 그러면 안 가던 애들이 아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면 왠지 나만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를 계속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겨울 수련회 갔던 타교인이 3명 있었는데 이번에 타교인만 5명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신청서를 갖고 올 때 어깨 힘이 빡 들어가. 아 목사님 타교인이 또 오겠다는데요. 막 이러면서 너무 그러니까 지구촌 교인으로서 수련회를 같이 한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해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련회는 목자들이 제발 가주세요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수련회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나 타교인 아이들도 수련회 때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전주부터 와서 아이들하고 친해질 수 있게끔 해요.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를 그때 해서 서로 친해지기 이벤트에서 같이 뭐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한 것들이 수련회 때 빵 폭발될 수 있도록 그 전부터 준비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겨우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한테 손편지하고 조그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제가 되게 악필이거든요. 손으로 쓰는 걸 못하는데 애들이 그 다음에 와서 목자님 글씨가 너무 후져요. 우리 할머니보다 글씨를 못 쓰세요 이랬지만 아이들이 제 편지를 읽으려고 굉장히 고생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목자님들이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빨리 할게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 해주고 조그만 팁이라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애들이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자 회의하고 예배 시간에 중간에 빨리 올라가요. 그럼 일찍 온 애들하고 그때 신방을 많이 해요. 안아주고 이번 주에 뭐 있었는지 얘기해주고 이래서 시간을 따로 빼는 것보다 아이들 있을 때 바로바로 물어봐 주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목장 너무 길다. 어쨌든 소그룹 인도에서 저희는 룰이 있어요. 저희 목장은 우리 애들한테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해야 돼요. 저스트 두잇은 뭐지? 닥치고 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목장의 룰을 우리는 만드는 편이고요. 그래서 예외가 없다. 누구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누구도 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1시간 30분에 반드시 마치지만 너네가 그라운드 룰을 안 지킬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 목적 모임은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룰을 지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그룹 때 아이들이 다 발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적극적이네, 소극적이네. 그래서 이미 파악하신 걸 갖고 저희는 잘하는 애들이 먼저 하고 소극적인 애들을 제일 나중에 시켜요. 그러면 그걸 벌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벌어서 제일 나중에라도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그룹 배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복창하고 따라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현수 전도사님의 한 얘기를 갖고 이랬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힘써 대장부가 되자. 오늘 저기 얘기였는데 아이들하고 조그만 센텐스라도 딱 알아야 되는 내용을 항상 복창하고 끝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그것만이라도 자기가 힘들 때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단톡방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하나 봤더니 제가 사랑하는 멋진 우리 보물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을 그렇게 얘기하면 1년에 52주니까 적어도 100번 이상의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보물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이요. 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목자님들이 잘 아시지만 결국은 오래 참고 아이들을 믿어주고 견디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